말과 글조차 빼앗긴 일제강점기. 그 가운데 우리 전통 글씨를 지켜낸 이가 바로 현대 한국 서단의 거목 일중 김충혜입니다. 광복 직후에는 우리 글씨 쓰는 법 등 한글 서예 교본을 만들어 결의의 글씨를 살리는 데 힘썼다. 일제 말기 우리글 말살 정책으로 한글에 대한 참고 서적이나 한글 교본이 전무하던 시절이라 그의 성과는 더욱 값진 것이었다. 그는 훈민정음과 용비어 천가의 글씨에 중국의 예술을 접목시킨 독특한 서체 한글 고체를 탄생시켰다. 일중 선생 기념 사업회 전속 아나운서 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중 선생님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시작하겠는데, 원래는 1921년 음력으로 4월 2일이 선생님 탄신일이십니다. 근데 오늘 날짜를 잡아서 기념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일중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전시 일중 시대의 중심에서 이 전시는 일중 선생의 글씨를 시대와 함께 조명합니다. 일중 선생의 탄생 100주년전을 선생이 생전에 직접 마련하신 전시 공간이니 백악미술관에서 개최하게 돼서 더욱 뜻이 깊다 하겠습니다. 일중 선생이 태어나서 활동한 근현대기는 특히 변화가 많고 혼란스러운 시대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서예라는 분야에 국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 4대부들의 교양으로서의 서예, 또 미술의 한 분야로서의 서예, 일상생활 속에서 붓글씨로서의 서예가 서예라는 한 단어에 존재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일중 선생님은 그러한 시대의 중심에서 자신의 글씨로 서예계의 중심을 잡아준 분이십니다. 일중 선생의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함께 일중 선생이 쓴 제호 또 기업명 교재들을 함께 살펴보는 이번 전시가 일중 선생의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과 함께 한국 서예 100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중 선생이 평생 만났고 또 흔쾌히 글씨를 써주셨던 분들이 다시 만나서 예정을 되살리고, 일중 선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일중 선생의 글씨를 통해서 그 사람됨의 면면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간단히 써주신 대로 전시회에 내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내비 축사 순서인데, 먼저 예술원 회장이신 이근배 시인이십니다. 한없이 요람스럽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이고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글자도 못 읽고 붓을 잡을 줄도 모릅니다만, 일중 김충현 선생님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서예가 한 분이 아니라 바로 한국 현대 서예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말 천방지축으로 아무 보장머리가 없이 일중 선생님께 필요를
선물 받아 제 것도 아니고 뭐 저도 써주셨습니다만은 저한테 시 출판에 의뢰하는 사람들의 또 혹은 시인들의 무슨 시비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거침없이 이종 선생님께 피호를 부탁드렸어요. 뭐 정말 뭐 간자고 부단자고 값도 드리는 게 없습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써주셨습니다. 1984년 새해가 오기 전이니까 83년이었을 겁니다. 한국일보라는 신문사에서 당시 큰 시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었던 그 시를 장시를 1년 연기하겠다고 의뢰가 왔어요. 그 제목이 한강이었습니다. 제가 요 옆에 있었으니까 선생님 한강 두 장만 써주세요. 또 한 말도 안 하시고 그냥 한강.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일보의 제 젊은 시의 타이틀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글자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없어요. 아까 제가 김재년 선생님께 사진 두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제 공부방에 조그만 공부방에 마포 밤섬이 내다보는 저를 다니는데 여기 우리 정계숙 총장님 오셨다 하셨죠. 그런데 그 바로 제 책상 바로 앞 정면에 시정화이 이렇게 갑수려니까 1994년에 저 선생님한테 절대로 글씨를 한 장 써주십시오 부탁할 게 없는데 어느 날 그냥 써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김대중 선생님 보셨지만은 아주 사천사백 정지 그런 것들 도장도 다 찍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편집해서 걸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99년에 96년입니다. 6년에 성북구청이었던 것 같아요. 느닷없이 저한테 미아리곡의 유래에 대한 글을 몇 자 쓰라고 해요. 요새 뭐 트로트 열풍 때문에 미아리곡이 항상 유명한데 제가 학교 다닌 곳이 바로 미아리곡이라고 했습니다. 그쪽도 뭐 쓸 줄도 모르는 글을 몇 자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일중 선생님 글씨로 해서 미아리곡의 사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일중 선생님과의 뭐 인연이야 또 그분의 어떤 그런 한 서해사를 이루신 그 공적이야 뭐 밤을 새워도 다 끝나지 않겠습니다만 일중 선생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광복 이후에 교과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후학도 당시 글씨만 쓰신 것이 아니고 이 서해를 한국 서해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래서 분체라든지 한글 판본체 이런 것은 아마 어디 가서 아무 일중 선생님이 쓰시지 않은 글씨를 무슨 휘우 같은 무슨 간판이나 뭐 이런 무슨 제호 같은 걸 보면 다 일중 선생 글씨예요. 우리 저기 초동 선생님 그렇죠? 네, 맞죠? 다 일중 선생 글씨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중 선생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글씨를 배우지 않고는 아마 서예가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서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만 왜 철딱서니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는 저를 일중 선생이 이렇게 예뻐해 주셨는지 여기 뭐 이병환 선생님 오셨습니다만 제 어렸을 때 여자 동창생이 하나 있는데 이 선생님이 글씨를 배우러 다녔나 봐. 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일중 선생님이 너 근배한테 시가라 그렇죠. 그렇죠. 그때 시를 봤으면 좋은데 나도 그렇게 모르고 딴 데 장관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은 이중 선생님 탄생 100주년 저 오죽한 한일기에 태어나셔서 이 나라 현대 서예를 100년 동안 100년사를 일으키신 큰 어른께 진심으로 정말 존경과
경로에 인사를 바치면서 제 간단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일종 선생님의 수제자이시며 지금 예술원 회원이신 초적 권창윤 선생의 출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많은 손님을 무슨 초청을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탄신 100주년 기념 전시, 기념 출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건데 예술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문화에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혼조받은 여러 가지 추억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국 서예사, 한국 선화를 봐서 느끼는 것이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서예사로 볼 때 근현대 맥이 끊어졌던 이 한국 서예사를 해방과 더불어서 이렇게 서단에서는 1차적으로 서예 1세대라 이렇게 가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서예사를 다시 본 궤도로 정립시킨 그런 공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감히 제자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왕조 말기에 이 한국 서들이 피폐하고 또 여러 가지 해단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서의 맥이 해방과 더불어서 선생님 세대에서 다시 부흥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전통 서예를 어떻게 부흥시키느냐,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느냐, 두 번째는 일본 서풍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대대로 전사라든가 예사라든가 문필이 대대로 이어진 청경이 집안에서 표현을 하셨지만, 또 그런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우선 서예 전문으로 한 분야에서 보면은 일제의 어떤 외색 풍조, 또 그동안에 우리가 다 잊혀졌던, 인멸되었던 어떤 정통에서 어떤 속기, 이런 걸 버리기 위해서는 전서 아니면은 예서, 이걸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대부터 그런 서예 맥이 면면이 이어져오는 그런 집안이 후회긴 합니다만, 그래서 민간에서 썼던 어떤 구양순의 어떤 아류의 아류 같은 어떤 걸 해서 일종의 한석봉 천자문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그런 류의 그땐 더 나쁜 또 외색 풍조가 있는 그런 이 해서의 풍조, 이걸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전서의 근간은 안진경 해설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때를 뵙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양반의 예술 신조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형제분들께서 특히 예천대의 해박한 서예 이론을 전명하시고 해서 동방연서에서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서단에 기획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당신께서 타고나신 필성, 선질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몇천 년 전에 고전을 답습해서 그렇게 청아하고 맑고 순수한 서품을 풍경을 이뤄냈을까? 그건 이 노력의 결과도 있고 기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의 평가가 이 시대 100년에 한국 점철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이 큰 공예의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추사 전시를 중국 미술관에서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서로나 내지 학자들이 세미나에서 대본 추사 글씨를 보고 서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서성의 글씨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처음 중국에 선보이게 됐냐? 그거는 그동안 이제 정치 이슈가 다르고 또 그런 관계를 내서 한 100여 년 이상 이 정보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금속 고정학이라든가 훈구학 이런 것이 청말부터 명문학부터 청춘까지 이어지면서 수많은 고전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런데 중국 서예사상 청나라 서예사상 예술 추사선생까지 쓴 사람이 없어요. 그건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예하면 잘 아는 이 등석이요, 조직이요, 오차보다 그 외에도 정보 한 분 굉장히 많은데 추사하고 시음만도 좀 아전인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게임이 되질 않아요. 추사의 기질이라든가 또 그 학문적인 배경이라든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던 학자들이 전부 추사를 서성이라고. 중국의 서성은 왕의 집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김생을 서성이라고 하지만은 한나라의 장지가 초소의 성인 그 정도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그 학자들이 중국 사람들 자존심에서 서성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듯이 이 본인의 필성, 본인의 노력, 시대적인 상황 이런 걸로 인해서 서당이 많이 이 서예 술의 이 도수가 많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선생님께서 그동안에 뭐 갑자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개인의 노력도 있고 소실, 필성도 있고 기질도 있고 또 연원, 조상부터 물려가는 문필의 영향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구나 다 쓰는 고전을 답습해서 이렇게 순수하고 맑고 청아한 예서의 풍경을 그려냈느냐. 우선 보면 좀 너무 부드러운 듯한 것도 있지만 부드럽다고 멸리장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금탱인데 잡아보면 속에 꽉꽉 뒤피면서 침이 꽉꽉 찔러 속에 골격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서에 힘과 울출을 공적이 있는 거 하면은 그 훈민정음의 우리 글씨 선생님 꼭 이 한글을 한글이라고 잘 말씀하시고 국문서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문의 글씨를 훈민정음 창제에 올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방고전 옛날 고전의 어떤 그 필모로 다시 대입을 시켜서 창출해내셨대요. 물론 그것이 전서 예서의 어떤 필모를 해서 타입을 붙인 분도 있습니다. 소전 선생 같이 또 너무 고전, 대전의 형상을 따서 획을 의도적으로 꾸밀 곡선을 많이 취한 것도 있지만 고전같이 그러나 고예 같이 그러나 광개토 대양비 같이 너무 구부리지 않고 전예를 한 그런 글씨체 그것이 한글 국문 탐본칙입니다. 이렇게 한 그런 공무 그런 공채 여러분들이 쓴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집안에서 되에도 어떤 나온 왕가와의 인연으로 인해서 주고받던 동서 글씨들 또 등서 글씨들 그런 게 많아요. 그걸 보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공채를 이렇게 쓰는 법을 해서 교과서도 만들고 한 그런 공적 이런 것이 근현대 경연사에 한국 서예를 중흥시키는 그런 공업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인품 면에서도 선생님께서 늘 사람되고 학문 그걸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공직도 많이 계시고 또 문화예술계 기여도 많이 하시고 참여도 많이 하셨지만 어디 불의에 이렇게 드시지 않고
청하게 맑게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그 100주년을 맞이하는 전시 또 출관하는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서 마친 생신이 동맹자 4월 2일생, 맹구하고 그 생일이 똑같은 음력 4월 2일생입니다. 그리고 유초 선생은 그 음력 12월 19일에 소동파하고도 같은 그런 시험입니다. 어떤 그런 그 형제분들의 여러 가지 그야말로 타고 나실 때부터 어떤 그 천부적으로 어떤 그런 이 서예가로서 예술가로서 또 문학가로서 어떤 그런 그 천품을 타고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선생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단편적이나마 이 자리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제자의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인사를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구청장이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될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또 사시고 또 저희 관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선생님의 기념관이 또 이렇게 있으셔서 저희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또 큰 보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는 전통과 또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또 사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전통을 잘 지키는 일, 그리고 잘 보존하는 일, 그리고 선생님들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흩어지지 않도록 잘 남기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종로가 문화예술이 더욱더 크게 발전하는 데는 문화예술은 사람들은 대개 보면 뭐 전통이나 현대나 이 정도로 구분하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서예가 좀 소외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서예가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도 똑같은 장르로 더 함께 보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100주년을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 이렇게 준비하신 많은 선생님들께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는데요. 예방주사를 빨리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시 공간이 협소해갖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여러분 귀중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시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중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선생님께서 남기신 자료하고 작품하고 이런 거를 두루두루 모아갖고 우리나라 서예 발전을 생각하시면서 마련한 이 백악미술관에서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가진 걸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모시고 도로 발간도 하고 작품을 보여드리게 돼서 또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전시회에 전시된 모든 자료를 통해서 이중 선생님이 우리 고유의 말과 글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서예 교육에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그 일중 선생의 흔적과 그 서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으셨는지 그런 것을 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이근배 예술원 회장님 그리고 권창년 예술원 회원님 그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계신
김영종 부총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요즘도 한창인 코로나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하고 도로발관, 그 다음에 작품 전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그리고 이 어려운 자리에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김춘현의 삼가서에 단행본을 8분이 같이 썼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대표해서 그 책이 갖는 성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학 시절에요, 1980년대를 전후해서 일중무견에서 3년간 서예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중 선생님께서는 별로 말씀은 없으셨지만은 그분에 대한 인상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넓고 아주 넉넉한 분이셨습니다. 마치 큰 산 같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일중 선생님이 매우 좋은 글감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한 지 30여 년이 지나서 제가 그분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15년 현판전을 시작으로 발표한 일중 선생님에 대한 논문이 지금까지 9편이나 됩니다. 아마 일반 작가였다면 그렇게 쓸 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일중 선생님은요, 글씨도 잘 쓰셨지만은 그분에 대한 그분의 그 교육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과학에 대한 문제라든가 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쓸 거리가 더 있습니다. 3년 전에 일중 선생님을 좀 더 다각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단행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필진들을 섭외했습니다. 그 계획이 일중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받아들여져서 단행본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단행본에는 서예뿐 아니라 가학, 한문학, 국문학 하는 분을 포함하여 모두 8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필진들이 바라는 단행본의 목표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양서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원고가 마감될 무렵에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행본을 8분이 이렇게 글을 썼으면요, 분량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문체가 다르고 그걸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4일 동안 만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봤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문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대중들이 봤을 때 잘 몰라본 그런 글들 있죠. 그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자기 글을 고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자로서 그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이 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이 지금 서예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데 일중 선생님 그 단행본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